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올릭스 편에 이어 두 번째 홀리건쇼 매지온 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마음이 힘든 분들 지금이라도 전자닉스 사자고 했는데 다들 잘 사셨죠? 참 그런 게 다른 건 다 틀리면서 이런 건 또 잘 맞습니다. 바이오가 일주일 전보다 더 빠졌어요. 리먼 사태, 코로나, 러우 전쟁 다 포함해서 단기간의 폭락폭으로는 역대 1위 하락장 같습니다. 고점에서 한 40% 빠졌으면 엄청 선방하고 있는 건데 확실히 정상이 아닙니다. 다행히 오늘 한 올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10년물 금리가 아주 약간 내려가면서 살짝 반등 중이긴 한데 여전히 바이오는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힘도 안 나고 이거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한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던 스피노자의 마음으로 두 번째 홀리건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페이스를 모셨습니다. 홀리건 2호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일반 직장인 홀리건 2호 매지온 주주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홀리건 2호님도 혹시 바보신가요? 네, 완전한 바보가 되어가고 있죠. 원래는 바보가 아니었는데 바보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신청해주신 거 보니까 2호님은 투자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던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작년까지 잠깐 하다가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는 하게 됐습니다. 네, 투자도 오래 하신 것 같고 내공도 상당하신 것 같은데 요즘 바이오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 없죠. 코로나 때는 이거랑 비슷하게 빠졌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른 것도 같이 빠지니까 좀 정신승리를 하면서 버티기가 수월했는데 요즘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도 이렇게 수급을 끌어오기도 힘든 시장인 것 같고 바이오 쪽으로? 예, 그냥 진짜 몸빵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시기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약간 투자신에서 가까운 쪽의 일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험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죠. 이런 장에서는 법륜수님 영상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백약이 무효예요? 네,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이래도 안 돼요, 이런 장. 이제 이런 장 그냥 계셔뒀고 헬스하러 가세요. 런닝하러 가시고 잊어야 됩니다. 특히 바이오가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이 청산가치라는 게 없잖아요, 바이오는. 그렇죠. 네. 기계 팔아서 얼마 나오고 땅 팔아서 얼마 나오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좋을 때는 상방이 무한히 열리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하방이 얼마인지 가늠을 못 하겠어. 어느 섹터보다 내러티브가 중요하고 센티가 중요한 섹터다 보니까 하방을 진적하기가 어렵죠. 이런 장은 굉장히 힘들죠. 관련 전공을 하시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신 분도 이런 장은 사실 큰 방법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버티셔야죠. 오늘 홀리건쇼 주인공이 매지온인데 솔직히 저는 이 종목을 잘 몰라요. 알게 된 계기가 최근에 그 가치 투자자로 엄청 유명하신 포즈랑님이 매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잠깐 들어본 정도인데 많고 많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왜 하필 매지온에 큰 투자를 하셨고 이렇게 홀리건쇼까지 나오게 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제가 원래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거든요. 어쨌든 저도 가치 투자를 이제 표방하면서 투자를 해왔는데 매존이라는 종목이 그나마 뭔가 바이오 종목 치고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뭔가 바이오 투자를 할 때 A라는 기술 너무 핫하고 너무 섹시하고 이거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말만 듣고 몇 억 아니면 그 이상을 태우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정도 확신을 일반인이 갖기는. 근데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된다. 숫자로 어느 정도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제 마음속에 하방이라든지 상방이라든지 이런 그 라인에 대한 게 생기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가 좀 용이하더라고요. 여타 바이오보다는. 그러면 궁금한 게 밸류에이션 계산이 되는 종목은 너무 많잖아요. 삼양식품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왜 바이오 섹터에서 밸류 계산이 되는 종목을 찾으셨어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약간 뽕맛을 못 잊어서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이 되죠. 잘 됐을 때 업사이드가 여타 섹터 잘 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바이오가. 그래서 여타 sek터 만약에 잘 됐을 때 업사이드가 한 100%가 보인다, 200%가 보인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는 잘 되면은 7, 800%, 10배, 10배거 수두룩하니까 거기에 좀 매력을 처음에 느낀 것 같아요. 매지온이 잘하면 10배거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10배거 이상은 뭐죠? 10배거 이상을 보고 매지온을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지온에 물려 계시는 많은 주주들,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들, 이런 분들도 여전히 매지온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믿고 투자하고 계신 건가요? 그분들이 저랑 생각이 같다면 그러지 않을까. 일단 저는 훌리건 정도 수준이니까 네, 믿고 있습니다. 주가가 박살 났지만 네. 지금도 믿고는 있다. 너무 좋다. 최고 민수야. 고맙다. 제가 보내주신 자료랑 공부를 하다가 써봤어요. 답이 정해진 오픈북 테스트다, 매지온은. 결국 그 답을 보게 될 거다. I will be back. 이거 아시죠, 이거? 네.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다 보셨던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손가락.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답이 정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거기를 위해서 가는 과정에 불과한. 네. 지금은 그냥 시간만 빨리 흐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쨌거나 매지온 대표로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 훌리건 1호는 참고로 대실패하셨습니다. 네. 누가 이 쉬바를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숏을 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관이나 어떤 큰 손이 이걸 보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게 나가면 잘못되게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 그러시면 저 숏을 선취한 다음에 영상 올릴 수도 있으니까. 농담이고 매지온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잘해주셔야 돼. 여기서 더 빠질 주가가 없기도 하고 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지온에 대해서 들어보는 건 지금이 아마 첫 시간일 수도 있어요. 네. 특유의 명석함으로 잘 밸류에이션, 왜 지금 매지온을 사면 10배거를 꿈꿀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 매매법이라고 있잖아요. 친구가 샀는데 얘가 이제 곡소리가 날 때쯤이면 그때는 이제 사도 된다. 친구조차 이제 곡소리가 난다. 네. 근데 지금 훌리건인 제가 요즘 가끔 눈물이 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왜요? 그냥 매지온 생각하면은 가끔 눈물이 나고 집에 있는 와이프나 애기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고 엄마가 이제 요즘 주식장이 그렇게 좋다는데 통화할 때마다 좀 그렇고 이 정도로 제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진짜 사도 될 것 같아요. 매지온을. 네. 과연 그럴까? 오늘 한번 매지온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매지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매지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시죠. 매지온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철저하게 소외된 회사다. 이걸 커버하는 바이오 애널도 없고 플레이 인플루언서도 없어요. 원래 있었나요? 아니면 있다가 사라지셨나요? 그게 또 슬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있다가 사라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역사적으로. 2019년부터. 인플루언서 중에? 네네.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못 견디고 다 떠나신 건가요? 그쵸. 이제 그 매지온으로 담당 일진 역할을 하시다가 좀 첫 번째 임상이 실패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사라져버리신 분들도 몇 분 있고 네, 그쵸. 시작하자마자 이런 슬픈 얘기를 시간도 버린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쵸. 회사가 좀 오래된 회사인가요? 맞아요. 원래 좀 오래된 회사고 이제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이 임상을 했던 것 같아요. 딱 이 폰탄 환자에 대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시총이 지금 2조가 넘는 회사인데 지금 코스닥에서 바이오 섹터에서도 한 13, 4위 정도 하더라고요. 2, 3천억, 3, 4천억짜리 바이오 회사도 이제 애널들이 리포트를 내고 하는데 이렇게 시총이 큰데도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1세대 바이오 부흥기 때 바이오 임상하던 국내 기업들이 다 실패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때 한 축을 이제 매지온이 담당을 하면서 한국 바이오 사기다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헤쳐먹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스캠이라는 건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창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도 임상을 해서 삼상을 해서 FDA 승인받을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딱 깔렸을 때인데 어쨌든 다 줄줄이 실패를 했고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이 매지온도 껴있었다. 그래서 너무 무관심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회사라 안티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스캠 주식 지금 미쳤냐 그걸 사게 이런 거를 써주시면 홀리건 2호에게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저도 일단 바이오 전공자가 아니에요. 경제학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정도면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폰탄 수술이라는 거를 한 단심실증 환자의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두 번째도 뭐 이 신장질환 치료제도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그냥 논외로 할게요. 너무 아직은 초기 단계라 아예 밸류에이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그러면 한 개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엄밀히는 두 개인데 그냥 한 개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이제 투자 포인트 이제 딱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추려를 봤는데 일단 메지오는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 승인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글로벌 임상인가요? 그쵸, 글로벌 임상입니다. 글로벌 임상이고 전임상 1상을 뭐 2010년대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한 번 실패했던 3상을 위로하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실패했던 건 3상에서 실패했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독점 시장이에요. 이 환자들을 위한 약은 현재 없거든요. 희귀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매력적인 포인트고 세 번째는 일단 바이오 투자 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자기 기술이 좋다 그러고 이거 뭐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고 곧 애로 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투자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이 회사가 시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너네 회사 그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투자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데를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사실 비전공자들이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D&D 팜팩 너무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몇 조까지 가겠다 이런 거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그거는 추정이 안 되더라고요. 비교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이오텍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중에 RMPV, 그러니까 리스크를 곱해서 성공 확률과 마켓 사이즈를 네. 곱해서 하는 그렇죠.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어디서 주워 듣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경제학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걸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밸류 측정이. 아니요, 맞죠. 그러면 또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를 가지고 뺏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가정을 진짜 엄밀하게 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 그렇죠. 가정에 몰리고 그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하나 검증도 안 되고. 그쵸. 그거를 이제 일반인 수중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메지오는 장점이 그런 가정이 엄청 단순해요. 여타 그 바이오텍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고 감내할 리스크 대비 얼마의 리턴을 여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어렴풋이 잡히더라고요.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하네요. 성공 확률 높을 거고 시장이 있고 그래서 돈을 벌 거야. 근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사자. 맞습니다. 처음부터 요거를 보면은 일단 요 폰탄 수술을 한 단심실증 환자들을 위한 약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문과니까 제가 하는 설명을 천천히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단심실증 환자가 일단 뭐냐? 우리 심장이 이심방 이심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 정도는 아시지 않나? 문과는. 예. 이 정도는 중학교 때 그죠. 배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 예. 방이 두 개다, 실이 두 개다. 양서류는 뭐 어떻다, 네.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그 심장이 하는 일은 일단 이제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피를 온몸으로 한번 쫙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주죠, 몸에. 네. 그 다음에 이 몸을 한 바퀴 쭉 돌고 온 피를 이제 산소가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몸을 한번 돌고 온 피를 폐로 보내주는 요걸 이제 폐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체순환을 좌심방, 좌심실이 담당을 하고 폐순환을 우심방, 우심실이 담당을 합니다. 단심실증 환자들이라고 함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심실이 하나예요. 원래는 두 개여야 되는데. 그렇죠. 펌프가 두 개여야 되는데 펌프가 하나인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몸을 돌고 온 피가 그러니까 산소를 충분히 리필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제 체순환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몸에 산소가 곳곳에 이렇게 부족하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심실증 환자고 네. 뭐 비용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요런 메커니즘 때문에 폰탄 수술이라는 걸 안 하면 그냥 거의 살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유아 때. 폰탄 수술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네. 일찍 죽었을 환자들이 네. 이 수술 때문에 그래도 살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폰탄 수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몸을 돌고 온 피를 수술을 통해서 이제 통로를 바로 폐로 이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폐로 가서 산소를 공급받고 또 돌 수 있게. 이 폰탄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낯선데 이 폰탄이 뭐예요? 폰탄 수술을 개발한 의사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폰탄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건데 사람 이름이구나. 네네 그냥 처음 듣는 단어다 보니까 그냥- 낯설어서 막 이렇게 멀리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사람 이름이다, 쉬바 수술이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 폰탄 수술한 환자들은 이제 심장이 아주 멀쩡해져가지고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살 수 있냐?
아니에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최순환, 폐순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사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점점 빨리 이제 노화가 되면서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다. 폰탄 수술 자체가 없었으면 빨리 죽었을 생명을 살려준 건 맞지만 완벽하게 심장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사망률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아하. 그러면은 이때 이제 메지온이 개발하는 약이 이 폰탄 수술한 환자들이 조금 더 이 심장을 오래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한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삼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메지온이다. 그렇죠. 아하. 수술을 대체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수술은 하긴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관리를 해주는 약.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일례로 그냥 폰탄 수술을 한 환자들은 한 청소년기 지나서 갓 성인이 되면은 심장 기능이 한 60, 70대 노인 정도의 기능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그때 사망을 하기도 하고 사망을 안 했다고 해도 약한 상태로 이제 생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메지온이 개발하는 유데나피를 복용하면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메지온이 어떤 환자들을 타겟으로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투자 포인트를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역시 경제학과를 나오셔서 투자 포인트가 바로 나옵니다. 네, 뭐 딱 저였으면은 막 폰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수술법이 어떻고 뭐 이 약이 기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역시 돈 다루시는 분이라 모르겠고 왜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나오네요. 화끈하고 좋습니다. 네. 진짜 저도 몰라요. 왜냐면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리스크 대비 리턴을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메지온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FDA 최종 승인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실패했던 첫 번째 임상 3상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은데 일단 이 폰탄 수술 환자들을 모집했어요. 12세에서 18세 폰탄 수술 환자 중에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지표를 50% 이상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했는데 400명을 모집을 한 거죠. 이게 경구용 약이거든요. 네네. 하루에 2번 먹게 해서 26조간 치료 반응을 살펴봤고 그 결과 어쨌든 실패를 했어요. P값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지만 이 P값은 임상에서 0.05 미만으로 나올 때 유의성이 인정이 됩니다. 우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5% 미만이어야 되는데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9%가 넘었네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곁다리로 이제 서브 연구들로 그러면은 이 약을 26주 말고 정말 장기로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서브 연구들도 했었는데 12개월간 이제 안정성 평가를 하는 요 퓨엘 올레라는 연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폰탄 환자들은 메커니즘적으로 안에 우리혈이 생겨서 간섬유화까지 가서 간경화로 이제 죽는 분들도 이제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간섬유화에도 좀 도움이 되려나 서브 연구까지도 이제 했었어요. 임상을 실패하고 나서도 이 뒷 연구는 쭉 진행을 한 거다. 네네. 근데 저 두 결과는 괜찮았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왜 실패했냐? 네. 실패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폰탄 환자들에 대해서 이 슈퍼폰탄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디스크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누구는 한 번 수술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누구는 몇 년 안 가서 또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그런 체질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폰탄 수술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은 당연히 이제 운동 능력도 낮고 최대 산소 섭취량도 80%도 안 되는 정말 그냥 저희가 아는 폰탄 환자가 됐는데 누군가는 이 수술이 너무 몸에 잘 맞은 거예요. 거의 뭐 정상 운동 능력, 폰탄 환자는 조금만 뛰어도 막 되게 획획거리고 요게 정상인데 슈퍼폰탄 환자들은 지금 스모 데드리프트 하고 있잖아요. 어허.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정상인 수준으로 되는 환자들도 있었다. 메지온이 이제 3상을 하던 중에 학계에서 근데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 데이터를 까보니 정말로 임상 3상에 참여했던 환자 중에 25% 정도는 이 슈퍼폰탄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환자들은 정상인급의 심장 기능을 갖고 있는 환자들인데 약을 먹었다고 해서 이 약효가 뭐 받을 게 있나? 이미 뭐 정상 환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값도 잘 나올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메지온이 그럼 슈퍼폰탄이 많이 없었다면은 우리 데이터가 어땠을까? 다시 체크를 해보니 유효성이 P값이 0.02가 나온 거예요. 당시에 슈퍼폰탄 환자만 걸러냈으면 성공이었네.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FDA에 사정을 했겠죠. 아. 야, 우리 원래 이런데
뭐 슈퍼폰tan이기 때문이고 다시 해보니까 이래. 이거 솔직히 약 승인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승인을 안 해줬어요. 이유는 서브 그룹에 대한 이런 포스트 분석을 이유로는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 원칙상. 최초의 그 IND 임상 계획서대로 그걸로 이제 임상을 해야 되고 그거대로 성공을 해야 승인을 해주는데 사후적인 이런 것들로는 이제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 한번 임상을 다시 해라. 요게 몇 년이에요? 이 실패한 연도가? 요게 2019년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주주로서 이제 짜증나는 부분인데 네. 애초에 처음부터 FDA가 딱 이렇게 말했으면은 깔끔하게 줬고 돈 조달해서 다시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단축됐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요거를 매주에 갖고 가니까 FDA에서 진행은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NDA까지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밟게 돼요. 임상이 끝났으니까 2020년 초부터.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죠. 모든 게 스탑되는 순간이었구나. 코로나가 일단 터졌고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FDA 인사 이동도 많이 있었고 처음에는 FDA에서 우호적으로 나와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된다. 이거 포스트 분석으로는 우리가 승인 못 해줘. 이제 실패하게 된 거죠.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라. 네,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라. 요 얘기가 나온 건 언제예요? 요 얘기가 나온 건 2021년? 2020년 후반인가? 21년? 그러니까 뭐 한 1, 2년의 텀이 있는 거죠. 그래도 5년이나 흘렀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왜냐면은 코로나 시기 때는 임상 환자 모집이 또 어려웠대. 그래가지고 요 이제 데이터들이 그거예요. 그 슈퍼폰탄을 빼고 분석한 데이터들. 실패한 첫 번째 임상 때. 보면은 지금 왼쪽에 이 전체 퓨엘 코트라는 부분이 슈퍼폰탄 환자들이 껴있는 줄비고라는 게 이제 그 메존이 개발한 약인데 상품명이거든요. 제품명. 아, 줄비고? 네, 유데나필의 이제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치료군에서는 요 약을 이제 먹으니까 이 산소 섭취량이 최대 산소 섭취량이 한 0.2만큼 안 좋아졌어요. 어쨌든 악화는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위약을 먹었던 환자들한테는 이제 0.9만큼 안 좋아졌으니까 네. 뭐 그래도 줄비고를 먹은 쪽이 0.7만큼은 더 심장이 덜 나빠졌네 라는 이제 유효성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다만 P값이 실패했죠. 0.09로. 그리고 이제 슈퍼폰탄을 그럼 빼고 슈퍼폰탄 아닌 환자 중에서 줄비고를 먹은 쪽은 심장 기능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0.23만큼. 네. 위약군에서는 당연히 0.9만큼 똑같이 안 좋아졌죠. 줄비고는 슈퍼폰탄을 제외한 일반 폰탄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치료제였다는 거고 통계적 유의성도 P값이 지금 0.023으로 성공했어요. 유의성도 달성한 임상이었던 거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그런 데이터였지만 합당한 데이터였던 거죠. 요것도 이제 표로 정리를 한 건데 죄송한데 아까 죽은 자식 부땡 만지기는 혹시 고환 만지기로 수정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죽은 자식 고환 만지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바는 깨끗한 질문입니다. 네. 슈퍼폰탄 환자 껴있는 데이터들은 이 ITT 집단이라는 행을 보면 되는데 이 이펙트 사이즈, 위약 대비 줄비고가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유데나필을 먹은 쪽은 0.23만큼 안 좋아졌는데 플라시보 먹은 쪽은 0.89만큼 안 좋아졌으니까 유데나필이 그래 0.66만큼은 효과가 있었네 라는 거를 보았지만 P값은 달성하지 못했다. 0.09로.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발라봤을 때는 이펙트 사이즈가 1.12만큼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효과도 더 큰 거를 확인을 한 거고 P값도 0.023으로 통계적 유의성도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임상의 조건이에요. 슈퍼폰탄 환자들은 빼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45%보다는 위인. 아까는 혹시 50%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 기억에? 그걸 좀 더 낮췄네요. 시장에 도는 말들 중에 이제 메지온이 답안지를 보고하는 오픈북 테스트다, 메지온 임상은. 네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많은 하위 분석들을 하면서 임상 성공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3상 첫 번째 시도를 실패했던 오답 노트를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맞는지 이미 공식을 알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도 이제 그런 거죠. 50%보다 높은 환자들보다는 45%보다 높은 환자들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조건으로 그러면은 실패한 임상 그 하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사이즈 이펙트는 1.26 효과가 더 커졌죠. 네. P값은 0.07로 떨어집니다. 완벽한 성공이잖아요. 메지오는 지금 하고 있는 임상을 이렇게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 모집이 이제 회사 측 말로는 이번 3분기면 끝난다.
3억이면 끝난다. 네. 임상은 혹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유럽이랑 미국, 한국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임상 사이트는 미국에 있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실패하기 어려운 임상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매주온 주주분들이 답이 정해져 있고 포즈랑님 같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신 거구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이런 이제 근거들이 혹하게 만드는 근거들이 있긴 있습니다. 곁다리로 이제 1차 임상 때 1차 지표 말고 2차 지표들도 많이 설정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2차 지표들은 폰탄 환자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냈어요. 슈퍼폰탄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무산소 역치 변화량이라든지 환기 효율이라든지 작업률 뭐 이런 거 다 사실 밑에 달려있는 것처럼 저도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뭐 네, 성공을 했더라고요. 아까 그 폰탄 환자들은 메커니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간에 울혈 생긴다고 했잖아요. 울혈이 뭐예요? 울혈이요?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시겠네. 네, 울혈 마치 우리 훌리건 2호가 저한테 무슨 회계 용어 같은 거 물어보면 제가 똑같이 당황할 것 같아. 예? 왜 저한테 그런 거? 울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간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 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울혈이라는 게 생기는데 네. 이게 간섬유화로 진행이 돼서 어쨌든 간경화까지 가는 그런 단계라고 해요. 아, 이렇게 문과생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구나. 울혈 그렇죠.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제가 바이오 투자하면서 진짜 느낀 점이 있는데 네. 우리가 어디 학회 같은 데 나올 것도 아니고 의사가 아니잖아. 돈만 벌면 되는데 너무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경주마처럼 눈에 이렇게 양옆 시야를 가리는 안경이 씌워진다 그럴까요? 아, 제가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하시는 말 같은데. 아, 뼈 때리는 소리를 하시네. 아, 네가 그 RNA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뭣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올릭스 아이즈노믹스 존버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전 중고 중이긴 한데 어쨌든 너무 일반인 수준에서 너무 깊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지식을 본인이 검증도 할 수 없거니와 이제 너무 종교처럼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그런 걸 다 판단할 능력이 되는 의사 그러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일반인 투자들은 본인이 얻는 모든 지식을 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예. 하지만 굳이 시바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중심 정맥압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정상적인 심장은 폐순환을 할 때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심장이 정상이니까. 그래서 간이나 폐나 이런 온몸을 순환할 때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폰탄 수술을 한 환자는 어쨌거나 심장 기능이 비정상인 환자를 우회해서 혈관을 줬기 때문에 나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쑥쑥 빠져나가줘야 문제가 없는데 앞에서 느리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에가 정체가 되죠. 빠르게 피가 못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피가 정체가 됩니다. 이거를 컨제스션, 우렬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간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속도가 정상적인 심장이 쏴줄 때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인터체인지가 좁아 폰탄 환자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간 이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바이오는 피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질환이 많이 발생을 한다. 폰탄 환자들은 어쩔 수 없다. 이 유데나필, 이 줄리고를 먹으니까 간질환 개선에도 간섬유화에도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이제 P값이 0.01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밝혀낸 자료예요. 이거는. 유데나필이 어떻게 간질환을 해결하는지도 모르시네요. 유데나필 결과가 중요하네. 결과가. 아, 이거 뭐 옆에서 계속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데나필이라는 이 약이 제품명은 아까 말한 뭐 줄비고 이게 네. 제품명이고 유데나필이 성분명인데 이거와 비슷한 성분명을 가진 약이 있습니다. 실데나필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제품명을 말하면 모두가 알아요. 비아그라예요. 비아그라의 성분명이 실데나필이에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요. 원래는 이 폐혈관을 확장시키는 용도의 약물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화이자가 알아낸 겁니다. 이거 왜 발기가 되지? 이 약을 먹었더니 그래서 나온 게 실데나필이고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유데나필도 원래는 발기부전제였어.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가는데 인터체인지가 좁아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혈류를 더 세게 쏴주거나 차들이 더 빨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넓혀줘야 돼. 그래서 이 약은 뭐 하는 약이다? 넓혀주는 약이다. 이게 유데나필의 기전이고 그래서 아마 간질환이라든가 이런 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엘프 스코어라는 게 그 간질환의 이제 개선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지표로 쓰이는 거더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봤죠. D&D 파마텍 주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폰탄 수술을 한 환자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간 질환에도 이 유대나필이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서브 연구로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도 달성을 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임상적인 부분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정말 기초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기초적으로. 지금까지 이 슈바 채널에 나왔던 바보1, 바보2, 그 다음에 우리 슈퍼개미 바보3은 다 이과였거든요. 아. 네, 그 중에 2명이 의학 계열이었어요.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는 바이오 투자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 그런 건 이거를 모르겠다. 기세로 합니다. 기세와 밸류에이션으로 한다. 네. 해보십시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임상이 왜 실패했는지 살펴봤고 실패 요인이 뭐였는지 그걸 만약에 계산했을 때는 결과값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봤고 그쵸. 슈퍼폰탄 환자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고 만약에 그 환자군이 없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과 그럼 임상에 대한 부분 외적으로 이제 정황적인 부분도 이 FDA 최종 승인이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임상 성공의 기준이 통계적 유의성을 0.05를 달성하냐 마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메지온의 임상은 0.1만 달성해도 돼요. 메지온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번에는 0.1만 달성해도 성공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안 되지. FDA에서 이번에 재임상을 할 때는 P값이 0.1만 달성해도 승인을 해줄게 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 상태로 지금 메지온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FDA가 무슨 동네 학구방도 아니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줬을 리는 없고요. 약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냥 폰탄 수술하는 환자는 어쨌거나 또 빨리 수명이 단축되고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 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FDA 입장에서도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약물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P값을 저렇게 열어준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된 거 맞죠? 네, 회사만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이게 FDA에서 메지온에게 공식적으로 회신해준 문서의 일부예요. 회사가 공지사항으로 이제 보여준 건데 이거 조작한 거 아니겠지 이거? 생각지도 못한 네, 거예요. 이거 AI가 그냥 10초만 만들어줄 것 같은데 그쵸. 그 정도 회사는 아니죠? 근데 또 정황 두 번째를 보면은 크로스체크 같아요. 공시는 이제 KRX에서 다 보겠죠. 공시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공시를 내게 해주는데 여기도 이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번 두 번째 임상에서 P값은 0.1 이하로 0.1 이하면은 성공하기로 얘기가 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FDA 문서를 못 받겠지만 KRX는 받겠죠. 이 공시 담당 부서는 봤을 테고 그림판이 아니다 이게. 그쵸. 납득을 했으니까 이렇게 공시를 하도록 승인을 해줬겠죠.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엄청나게 강력한 사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0.1이면은 근데 아까 슈퍼폰탄 꼈을 때도 성공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P값을 0.1만 달성해도 이하로만 달성해도 승인이 난다. 이 부분이 강력하게 이제 승인 가능성 높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중간 분석 단계를 통해서 이번에는 통계적 유효성을 선검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상을 이제 매주 약을 먹이면서 56주 후에 결과를 이제 딱 까보면 그때 이제 P값 달성하냐 마냐 이게 이제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최종 모집 환자의 50%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인터림 어널리시스라고 한번 이제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1차 때는 이제 이런 단계가 없었는데 2차 때는 좀 더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중간 분석 단계를 넣어서 중간에 한번 이 임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단계를 넣은 거고 만약에 표준 편차가 4 이하면 이대로만 하면은 임상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중간 분석 때 표준 편차를 까봤는데 4가 넘는다 그러면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좀 불안할 수 있는 데이터니까 환자 수를 늘리자. N값을 늘리면은 P값을 달성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소의 법칙. 네, 우연성이 N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들고 수렴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하나 넣은 부분도 이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만 넣은 걸로는 사실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표준 편차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설명드리기 전에 문과 수준에서 이 변화량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문과에서 배우나? 배우죠. 이건 이 정도는 배우죠. 경제학에서 배우잖아요. 배우죠. 이거 계량 통계 같은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변화량은 약을 먹고 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또는 얼마나 악화됐냐, 그 약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표준 편차는 그러면은 그 변화량들이 평균 값에 얼마나 모여있냐, 혹은 얼마나 퍼져있냐를 나타내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 왼쪽 표의 이 테이블을 보면은 환자들이 약을 먹고 지금 치료 전보다 후가 변화량이 한 1,
1.1, 0.9, 1.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약효가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두 번째 테이블을 보면은 이 환자들은 이제 약을 먹었는데 변화량이 누구는 10, 누구는 뭐 안 좋아서 더 마이너스 8. 근데 두 테이블 다 변화량의 평균은 1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이런 거죠. 이 약을 먹었을 때 이게 우연 때문에 이 효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 약효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나온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으로 치면 약간 탄착군이랑 비슷하죠. 그쵸. 예. 똑같이 평균 5점을 쏘더라도 어떤 애는 5점에 다 맞아버리고 어떤 애는 뭐 하나는 10점 맞고 하나는 1점 맞고 이러면 누가 이제 5점 이상을 맞출 수 있냐라고 하면 전자애가 훨씬 그쵸. 네. 그래서 이 개념만 가지고 이제 중간 분석 데이터를 보면은 이미 나온 데이터. 네, 요거 이제 중간 분석 결과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도 약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나온 데이터인 거죠? 네, 지금 네. 상상약을 모집한 환자들이 먹고 있는 거를 분석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위약군과 치료군 이미 아직 맹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구분 없이 네. 그 전체에 대한 이제 데이터고요. 이게 이제 한 환자들 50%에 대한 데이터 같은데 표준 편차가 2.49가 나왔어요. 2.49.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저희가 그 표준 편차가 4만 달성을 하면은 P값을 이번에 얻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임상계획서에 돼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 거겠죠? 4보다 낮으면은 유의성은 달성한다라는 걸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한 상태에서 4를 했는데 그쵸. 까보니까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표준 편차가 2.49가 나왔으면은 정말 약효가 평균 주변에 아주 예쁘게 데이터가 지금 분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약효도 지금 더 좋게 추정이 되는 게 모든 환자들에 대한 평균값이 마이너스 0.197이 나왔거든요. 네네. 위약군 환자들, 치료 환자들 다 섞어서 이 모든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197만큼 지금 이 기능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 임상 때 한 거를 보니까 플라시보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0.89만큼 안 좋아졌어요. 약물군은 0.23만큼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한 1.12만큼 약효가 있었다. 그 위약군과 진약군의 차이가 이펙트 사이즈인데 네. 이게 1.12였다. 네네. 더 커졌다라는 말이겠네요? 더 그렇죠. 효과성이 높아지려면? 이제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번에 전체 환자들에 대해서는 0.197만큼 안 좋아졌는데 네. 플라시보 쪽은 이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1차 때 실패한 임상값이랑 동일하게 안 좋아졌을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0.89만큼 안 좋아졌다고 가정을 하면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약을 먹은 쪽에서 평균값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0.197이 될까? 네. 이걸 가정을 했을 때 약을 먹은 쪽은 0.5만큼 좋아졌겠다라는 추정이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치료군과 위약군의 차이가 이펙트 사이즈가 1.39 더 큰 약효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약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다. 그렇죠.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D&D 파마텍 임상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P값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도 뭔가 생활 환경을 개선을 하거나 내가 진짜 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되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폰탄병이라는 거는 혈관을 늘려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정신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플라시보가 작용을 안 해. 그래서 아마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은 똑같이 0.89만큼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적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표준 편차도 굉장히 작게 이펙트 사이즈는 심지어 더 크게 기대가 되는 수준이라 임상 성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다. 퓨얼1의 실패 원인은 명확했고 그 명확한 문제를 이번에 수정해서 퓨얼2를 진행 중이고 중간에 심지어 한번 중간 분석으로 그 방향성이 지금 제대로 이 임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중간 분석 결과가 그 방향성을 지금 지지하고 있죠. 표준 편차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약효의 평균 변화량도 양호하고 그냥 처음에 계획한 대로 쭉 임상을 진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환자 모집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이라는 게 저희가 아까 IND 때 표준 편차가 4 이상이면 피연자 수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네. 500명까지. 네. 네, 지금은 이제 목표가 436명으로 하고 있는데 64명을 더 모집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게 이제 왜 매지온의 임상 3상이 성공할 확률이 높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관련된 부분인데 저보다 그래도 좀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예. 이제부터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하면 얼마 벌 수 있는데 네. 경제학과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시장이 일단 얼마나 큰 시장에서 메지온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 미국 시장은 지금 글로벌 1위 CRO 겸 리서치 회사거든요. 네네. 그 네. IQVIA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다. 그쵸. 네. 제3자가 분석한 자료들이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회사는 훨씬 더 숫자들이 다 커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보수적으로 제3자의 데이터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폰탄 환자들은 지금 미국에 한 3만 1,000명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 줄리고의 예상 약가는 보험사랑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최소 한 10만 불에서 12만 불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고, 연간 한 2억 조금 안 되는 돈. 그쵸. 근데 이게 2021년, 2년 자료인데, 더 높아졌을 수도 있고. 현재는 맞아요. IQVIA에서조차 한 15만 불에서 18만 불은 든하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해도. 보험을 통해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하. 보험사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는 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 무리가 없고, 심지어 본인 부담금이 한 10%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약 개발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메지온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가 10% 부담금도 우리가 내줄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마진을 좀 줄일게.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약이 비싸서 못 먹는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죽겠다라는 사람 아니면 당연히 먹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3만 명에다가 약값 곱하면 6조? 네. 6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7년에서 10년 복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7년에서 10년은 이제 메지온이 독점 특허 기간. 네, 특허 기간이. 아. 승인 시점부터 메지온이 최소 10년은 독점적으로 이 시장에서 모든 이익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보수적으로 7년, 맞습니다. 길면 10년. 이런 시장을 메지온이 다 먹을 수 있다. 지금 메지온 시총은 2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귀질환 치료제로 이제 지정을 받으면은, 그러면 미국 FDA에서는 이 PRV 우선심사권이라는 거를 줘요. 임상 끝난 다음에 NDA 제출을 해서 FDA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 약을 승인해줘도 될지 말지 고민을 하죠. 네. 승인 단계를 들어갔는데, 요 심사권을 쓰면은 6개월로 그거를 단축시켜줘요. 근데 이게 메지온 같은 학고 회사한테는 6개월 빨리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두 번째 파이프라인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근데 이걸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선심사권을 만약에 릴리나 머크나 화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 같은 거는 정말 1, 2개월이 아까운 시장이잖아요. 네. 빨리 승인을 받아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들한테는 이 6개월을 줄여주는 게 굉장한 메리트고, 이 심사권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2천억 좀 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메지온은 이번에 줄비고를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이 2천억짜리 쿠폰도 덤으로 그냥 바로 생기는 입장이라는 거죠. 메지온이 이거를 자기에게 쓸지 남한테 팔지 이걸 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무조건 팔죠. 이걸 팔 거다. 당연히. 그러면 1.5억불의 현금을 받는 거랑 똑같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런 쿠폰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 곁다리로 이제 메지온은 첫 번째 임상 실패를 했지만 일단 NDA까지 갔잖아요. 네. FDA에서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에 진짜로 승인이 될 줄 알고 그 후에 이제 상업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진행을 이때 했었어요. 그래서 네. 보험사랑도 약값을 얼마로 할지 다 가능성을 타진을 한 상황이었고, PBM은 어디를 쓸지, 약 유통은 어떤 약국을 쓸지 이런 거를 그때 다 사업을 준비를 했었다가 지금 빠그러진 바람에 임상을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일종의 약간 컨설팅을 한번 받았네. 그쵸. 옛날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추진을 준비한 이력이 있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상업화를 좀 준비할 수 있을 거다. 메지온은 그러면 이 약을 최종 승인을 받아서 직접 팔겠다는 거예요? 네, 이 오너의 마음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승인도 받고 파는 것도 직접 팔고 네. 매출도 직접 올리겠다. 영업이익도. 네, 의지는 그러하다. 그쵸. 보통 약이라면 사실 한국의 무슨 학고 바이오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유통은 장난이냐, 상업화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되게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다 애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메지온은 또 약간 특수한 게 이게 지금 폰탄 환자들을 위한 약이잖아요. 근데 폰탄 수술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다 정해져 있고, 각 병원별로 폰탄 환자들을 계속 관리를 해줘요. 마케팅 포인트가 너무 단순한 거죠. 영업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환자 숫자도 3만 명밖에 안 되고 환자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상업화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얘기고,
여타 약들은 또 이미 치료제가 있는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더 좋고 그렇죠. 우리 약을 쓰면 어떤 메리트가 의사나 환자에게 있고 이런 걸 다 설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음. 여기는 지금 치료제가 없으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피터 틸이 얘기했던 경쟁하지 마라 이런 거네요. 그쵸. 예, 독점해. 팔란티오 같은 회사네. 네,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야? 그건?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회사의 말이 일견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지온이 이런 시장에서 얼마를 벌 수 있고 밸류에이션을 얼마를 줘야 되냐. 에이스 케이스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시장에 얼만큼 침투를 해서 약값 얼마를 벌고 메지온이 얼마를 남겨먹고 네. 거기에 이제 PR 배수를 얼마 주면은 시총이 나온다. 이 경제학과의 그 위험을 보여주기 위한 장표네. 저보다 요거는 잘하는 것 같네. 주주 편향적인 행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거는 직접 하신 건가요? 이거는 직접 한 겁니다. 회사 뭐 IR 장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그건 아니에요. 직접 네, 약간 네,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네. 이거 좋은 장표네. 는 지금 아까 IQVIA 자료에 3만 1,000명, 2,0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최소 7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수술도 더 잘 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과거에는 뭐 했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보편화되고 더 많은 환자가 살게 됐구나. 네, 그래서 최신 자료로 보면은 7만 명까지도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보수적으로 옛날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냥 선만 2천 때리겠다. 네. 화끈하시네. 그 다음에 침투율. 사실 이 약을 안 먹을 확률이 적잖아요. 자식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쵸. 안 먹게 할 부모는 없죠. 그쵸. 그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투율은 저는 사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 정도만 넣겠습니다. 약값도 10만 정도로 제가 넣었는데 현재 최신화된 그 IQVIA 자료나 아니면 에로 협상 중인 그런 회사에서는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도 거뜬하다. 지금 에로 협상도 하고 있어요?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이렇게 좋으면 왜 에로 하자고 에로가 안 나오냐. 우리 보르노이. 그렇죠. 보르노이 안티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좋은데 에로를 왜 안 하냐. 주총 때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에로 협상이 한 2건 정도 들어왔고 회장이 사인만 하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에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새 좀 깨름칙한 말. 깨름칙. 내일이라도 이런 말 하는 회사 치고 잘 되는 회사가 거의 못 봤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사인을 안 하고 있냐? 에로 규모랑 이런 걸 따졌을 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는 임상이고 상업화도 쉬울 것 같은데 에로 규모가 이 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 제시된 조건은 이제 업프론트랑 마일스톤 합쳐서 1조. 그거밖에 안 준다고요? 그쵸. 로열티율은 20%. 로열티가 좀 세긴 한데 네. 어쨌거나 회장님 성에는 안 차는 거고. 그쵸. 근데 온고잉이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레이즈 하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가격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대 쪽에서 너네 원하는 가격이 얼만데 네. 불러줘 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너네가 제시해. 다시 제시해라고 이제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리전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는 그 나스닥에 상장도 되어 있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면 독자적으로 이 약물을 출시를 해서 유통까지 하고 싶은 게 메지온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한테 팔아라 하는 회사가 최소한 2개 이상 있고 회사의 입장은 그 가격엔 못 판다. 얼마라고 부르면 얘가 그 가격에 딱 맞춰서 들고 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회사는 많이 받기 위해서 네가 갖고 와.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던진 상황이다. 그 말은 즉 에로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는 그 밸류 이상으로 넘어가면 에로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팔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네.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빅파마에서도 컨택이 있었대요. 빅파마도. 네, 빅파마도 컨택이 있었는데 다만 빅파마는 확실하게 성공한 게 보장이 되면 그때 사가고 싶다. 아니 요걸로 안 돼? 요거 지금까지 보여준 이 장표를.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중간 분석 되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파마는 너네 중간 분석 데이터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고 이제 중간 분석 자료가 그 회사는 사실 빅파마한테 이런 걸 다 공유를 했을 테고 뭐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죠. 희망의 에로를 돌려보면 알 수는 없다. 네.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에로가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나올 수야 있는데 네. 뭐 나올 수 있겠죠. 네. 뭐 빅파마한테는 이미 갔을 거고. 네. 솔직히 지금까지 보면은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할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격별로 에로 쪽은 좀 말씀드렸고 약가도 보수적으로 이제 하단인 10만 불을 가정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수적으로 60%를 잡았는데
이 약이 뭐 항체 약품이나 뭐 바이오 약품이 아니라 저분자 화합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가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홍보를 엄청 할 필요도 없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자분이 어느 병원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판관비가 많이 들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뭐 한 60%로 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법인세율 뭐 한 25% 감안하고 당기순이익을 추정하면 뭐 한 5천억 정도가 되고 연간 5천억. 네. 바이오 평균 PR이 지금 뭐 한 30배가 좀 안 되더라고요. 네. 한 20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보수적으로 20배만 주겠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목표 시가총액은 9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요거를 그러면은 각자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너가 한 말이 요 부분은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팩터들을 본인들이 요즘 GPT 잘 돼 있잖아요. 네네. 물어보면서 요 팩터들을 조금씩 만져보세요. 약간은 뭐 더 높을 것 같고 뭐 근데 영업이익률은 더 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다 곱해가지고 하면 본인 목표 시총이 나올 건데 어떻게 계산해도 제가 볼 때 2.1조에서는 몇 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매주원이 지금 거의 한 고점 대비 60% 이상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그쵸. 네, 반토막 더 났는데, 네네. 네, 뭐 이런 바이오 많습니다. 지금 오름 테라피틱도 그렇고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때 밸류는 그러면 4조가 넘었을 거고. 그때 밸류는 한 5조 정도 돼요. 네, 그러면 베어 케이스보다 높은 밸류였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큰 돈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쓰긴 썼지만 이 케이스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해요. 저는 최소 사실은 베이스가 베어다. 네, 내 저는 생각에. 네. 제 이제 뇌절된 걸 수도 있죠. 뇌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베이스가 보수적인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배는 더 먹어야지 무슨 소리냐. 게다가 제약바이오 특유의 선반영, 기대감 반영, 슈팅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온 가격이 반밖에 안 찼다 지금 우리. 네. 그래서 고점에서 고스란히 물려있겠네 지금. 그대로 물려있죠. 밸류에이션까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가 그러면은 이제 타임라인별로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요런 가치들이 언제 주가에 반영될지 3상 환자모집 만료가 9월쯤에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회사가 언급한 말에 따르면 그럼 그 환자들이 이제 투약까지 완료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네. 그럼 투약 끝나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해서 탑라인 내고 네. NDA 신청하겠죠. 네. 인상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그게 한 27년 2분기까지. 네. 그리고 요거는 그 신속 승인 그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말에는 그때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28년 1분기 정도에는. 요런 회사예요. 요런 회사고 제가 볼 때 뭐 2.1조 밸류면 사실 부담 없이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회사일 것 같아요. 최소한 27년 6월 NDA 신청하기 전까지는 그 임상 결과도 안 나오잖아요. 빠그러질 가능성이 없다. 저 발생할 리스크가 없어요. 이게 무슨 항암 임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죽는 환자가 죽거나 SA가 나올 가능성이 그쵸.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으면은 저 기간 동안 쌓이는 기대감? 그것만 먹고 나와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60% 이상 떨어졌지? 그거는 이제 한기 종목이랑 좀 한기 종목? 올해 되지 않았어요? 25년도 네 이제 사업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올 3월인가 2월인가 그때 됐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홀리건 2호 약간 전문 분야에 가깝잖아. 그쵸. 이게 이제 재계적인 쪽이니까. 그쵸. 이게 몰랐어 이렇게 될지? 될 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이제 말을 해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재무제표를 봤구나. 그쵸. 사실 바이오텍 재무제표는 누가 봐요. 왜냐면 임상할 돈만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하고. 아니 문과생이라서 뭐 기존도 대충 보고 뭐 다 대충 보면 그거라도 정확히 봐야지. 기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과생이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문과생이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제 주변에 정말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 그 문과 나온 분들 많으세요. 막 예술학과 이렇게 나온 분들이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기 종목 지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 ETF 수급이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좀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지금 장이잖아요. 매준이 어쨌든 시총 규모가 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몇 개 ETF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환기 종목이 지정되는 순간 제도권의 그런 수급들은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바이오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쵸. 넣어주던 수급조차 제도권 수급조차 완전히 끊겼다. 저야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신규 매수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뜩이나 안 좋은 장에 수급마저 더 박살난 종목이 이제 매준이다 보니까 내년을 보고 사면은 너무 좋은 기회다.
폴리곤 이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일도 해보셨잖아요. 아, 너무 이 환기 잘하죠. 종목이나 뭐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 이런 거 있으면 산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운영사도 다 똑같은 직장인이거든요. 선배가 하던 경로를 그대로 밟아가면 쉬워요. 선배가 하던 방식으로 운영하고 결제들을 올리던 대로 올리고 하면 쉬운데, 근데 환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사야 됩니다 라는 거를 이제 말하기에는 안 하던 거다 보니까 보고서도 훨씬 더 정밀하게 작성해야 되고, 결제해 주시는 분들도 부담이겠죠. 그치, 결제하는 사람은 매주이 뭔지도 모를 거고. 그쵸. 폰탄병이 뭐야? 연탄?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거기다가 자기 임기 안에 이거 잘못되지만 않으면 사실 그분들이랑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괜히 환기 종목 같은 거 넣었다가 문제 터지면은 곤란해지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 회사원의 입장에서 굳이 이런 귀찮고 위험을 무릅쓰고 할 필요도 없고, 회사가 이렇게 이걸로 돈을 많이 번다 한들 나한테 뭐 어마어마한 그렇죠. 베네핏이 오진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그냥 결론은 이래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포트에 누가 뭐 1, 2순위로 비중을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진짜 3, 4년 끌고 가면서 상업화 되는 것도 보면서 선배가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요 정도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소한 앞으로 남은 모멘텀들이랑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텐. 근데 여기서 네. 최소 100% 먹어도 정보 좀 따라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고통받겠지만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봤을 그쵸, 때. 그쵸. 네. 요런 생각으로 이제 꼬시는 멘트구나. 그쵸, 제발 사주세요. 이 리스크의 물음표는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리스크가 없어? 없어요. 리스크가 없어? 이거 듣고 어떤 리스크가 사실 생각났어요? 제가 뭐 이것저것 한번 물어볼게요. 회사에 대한 평판이 어떻습니까? 평판이요. 네.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같은 거. 뭐 오너 리스크든 뭐 영구진이든 뭐 이런 건 어때요? 그 부분은 리스크가 맞아요. 왜냐면 일단 이 회사는 연구진이 많은 그런 근본 있는 바이오텍 회사는 아니고 그냥 물질을 사와서 작은 틈새 시장을 이게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시장을 노리는, 어쨌든 그 엣지를 노리는 회사잖아요. 약간 문과생의 회사구나. 그 바이오텍인데. 그쵸. 일단 대표도 문과예요. 월가 출신이에요. 월가. 금융인이에요. 금융인. 돈 냄새를 맡는 분이 그쵸. 연구진 하나도 없는데, 이 시장에 이 약 쓰면은 잘하면 되겠는데라고, 뭐 본인이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어쨌건 얘기를 듣고 어떤 계기로 그걸 알게 된 다음에 약을 사온 거네요. 그쵸. 폰탄 환자에 대한 100% 이 약의 권한은 매존에 다 넘어온 거네요. 네. 그때 뭐 일시불로 지불을 했든, 네. 어쨌건, 뭐, 네. 로열티 나가는 것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자 모집 잘 되고 있나요? 50% 이상 모집을 했고, 속도감이라든가 계속 업데이트 되나요? 이거 주당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나? 안 해줘요. 그게 왜 안 해줘? 확인 아니야? 그걸 안 해주더라고. 근데 안 해주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절해. 중간 분석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불안감이 있긴 있었어요. 이거 모집 안 되는 거 아니야? 중간 분석 원래 뭐 이때쯤이면 한다 그랬는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환자 모집 안 돼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회사의 말대로 임상이 진행돼서 환자 50%가 모였고 그거에 대해서 중간 분석을 해줬잖아요. 주주님이 전화를 해서 정중하게 여쭤보는데 공개하지 않는 명분이 뭡니까? 잠재 투자자들이 이거를 실시간으로 오픈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번 달은 뭐 한 10명 모집됐는데 다음 달에는 뭐 일시적인 걸로 뭐 5명 모집될 수도 있잖아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노이즈로 적용이 돼서 등락이 커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게 싫다. 환자 모집은 잘 되고 있다. 이번 달에 몇 명 들어왔는지는 상세하게 오픈하기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다. 네. 이거네요. 맞습니다. 뭐 환자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이제 와서 손절치기에는 불가능한 종목이다 이거. 왜냐면 답안지가 나와 있는데 손절을 하려면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 네, 명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손절을 칠 이유는 주가 말고는 사실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 투자가 그렇죠. 네. 회사는 다 괜찮고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나니까 이 손절을 못하는 거야. 차라리 임상 실패를 하면 다 던지면 데이터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마지막 결론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FDA 최종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슈퍼폰탄 환자 제외하고 하고 있고, 중간 분석 결과도 좋았다. 독점 시장에 혼자 먹을 수 있는 회사고, 희귀질환 치료제에는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성도 굉장히 좋다. 제약의 팔란티어.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너무 높다. 베이스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10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다.
조금만 시간만 정말 투자하고 있으면은 단숨에 뭐 한 두세 배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자르고 전닉은 사실 지금 시장 컨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이 먹어봤자 지금 50%잖아요. 노무라 59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 나왔잖아. 400 뇌절 리포트도 있었지. 뇌절이라뇨. 네? 제가 전닉 제 말 듣고 지금 전닉 사원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노무라 이게 쪽집게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PER 뭐 네. 레이팅 되고 그다음에 뭐 스퀘어에서 자사주 매입하고 하고 하면은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2배잖아요. 근데 메지오는 메지오는 지금 사실 저는 너무 쉽게 최소 시간만 죽이고 있으면 두세 배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물 타고 있습니까? 지금은 근데 못하고 있어요. 아니, 확실한데 왜 물을 못 타? 확실하면 물을 타야지. 메지오는 확실해. 근데 지금 바이오 섹터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네, 지금은 메지온이랑 별개로 바이오 섹터에 물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자, 그러면 바이오 섹터 펀더가 개선이 됐어요. 네. 10년물도 한 4.3 이하로 내려오고 네. 바이오도 괜찮아지려고 그래. 네. 매주 물 탑니까? 저는 만약에 현금에 좀 여유가 있다면은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물린 가격에서 더 살 수 있다. 네. 섹터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만 보이면 지금 시총은 뭐 전 더 사죠.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주주분들 중에서는.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주가가 초박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회복이 된다.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섹터 심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물은 함부로는 못 하겠고 몇 번 타봤더니 족족 물리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지 마라. 이거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 섹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폴리건 2호 모시고 폴리건쇼 매지온 편을 진행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지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이거 훌리건 쇼입니다. 그래서 훌리건은 원래 편향됐으니까 훌리건인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뭐 밸류에이션을 자기가 베이스로 매겼다고 해도 아닐 수 있습니다. 쉬바는 꿀, 쉬바 반대로 하면 꿀이다 명심하시고 절대로 무지성 따라 사진 마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좋은 시절이 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장이 조금 살아난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매지온이라는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공부해볼까? 그때 이 영상을 이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로 돈 많이 번 분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많이 벌었으니까 바이오도 좀 인간적으로 좀 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한 섹터를 다 죽여서 바이오 주주들 다 죽으면 여러분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좀 벌게 해줘야 얘네가 계속 이렇게 물리고 하지. 이거를 꼭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폴리건쇼 두 번째 게스트로 매지온 편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죠. 저는 일단 평소에 애청하는 시바님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다음에 끝날 때 되니까 조금 두려운 게 매주 주주들이 다 저같이 투자하진 않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의사분들도 많고 네. 이 임상학적 근거 훨씬 엄청 촘촘해요. 네, 다 이렇게 투자하냐? 네. 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해주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맛보기 정도로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면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그 훌륭한 의사분들이 훌리건쇼에 신청을 안 해주셨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주신 게 이제 어쨌거나 종목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거든. 폰탄 수술 말도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정도 설명 뎁스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록 지난번 폴리건 1호가 나와서 올릭스에 대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똥약이 나오긴 했지만 제발 제 방송 보고 쇼 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이번만큼은 이 폴리건 2호가 매지온이라는 종목을 알렸으니까 최소한 지금 뭐 거의 바닥 가격이긴 한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다져서 앞으로는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39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바는 세상의 모든 훌리건을 환영합니다. 보시고 용기 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님 저희는 이제 고기 먹으러 가시죠.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훌리건쇼 펩트론 편으로 뵙겠습니다. 끝!